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사진들이 화제에 올랐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날씨 그리고 또 차가운 날씨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우리 뉴스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회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출입이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이 있죠. 해설사와 함께 경회로에 가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지난 1일부터 한시적으로 개방이 됐습니다. 네, 작년에도 개방을 했었죠. 근데 이 경회로에 오르면 어떤 풍경을 볼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통해서 그 광경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경회로에 올라서서 본 모습이라는 거죠. 네, 정말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생각이 딱 절로 드는 사진이네요. 네, 이분들은 지금 인생 사진 하나 건지신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못 한가운데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주중에는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에 입장이 가능하고 이 주말에는 오전 11시 한 차례 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곳이 또 있다고 하던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말로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역시 화면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도 경복궁 안에 있는 건물인 건가요? 네, 영화 속에서 좀 비슷한 모습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경복궁 북서쪽에 있는 지복제입니다. 여기는 고종이 서재 겸 사신 접견소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고종의 서재라 내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요청에 따라 보여드려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와, 정말 화려합니다. 이 창틀 하나하나, 천장에 그림 하나하나, 어디 하나 허투루 만들어 놓은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문화재청에서는 이 서재로 쓰이던 지복제의 역사성을 살려서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해서 일반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면 이 조선시대 왕실 자료 영인본, 그러니까 복제본이랑 그리고 역사 서적들을 함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왕궁에서 즐기는 봄날의 정치, 따뜻함에 한껏 빠져보고 싶은 날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휴지로 눈물을 닦고 있고 네. 그걸 애틋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네. 보도를 통해서 좀 접하셨을 텐데요. 지난 1일 청와대 모습입니다.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는 이분, 바로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엄창환 대표입니다. 네, 이날 사실 엄 대표가 눈물을 흘린 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사진에 더 잘 보이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역시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 또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간담회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그리고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엄창환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대표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 청년 비정규직 문제에 힘을 쏟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울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소대표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더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청년의 눈물 다음 날 신문 일면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날 간담회 이후 수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보도가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죠.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대로다. 정부는 청년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이 부분을 놓고도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엄 대표의 눈물을 부각시켜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엄 대표가 좀 더 부담스러워했던 네. 것 같습니다. 이 본인의 발언이 정치적 진영 논리로 소비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자기가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는 청년 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다. 뭐 이런 의미였다고 하는데 일부 기사에서는 청년 실업이 문제다. 이렇게 콕 집어 말한 것처럼 비춰져서 좀 안타까웠다라는 거죠. 네, 청와대 간담회장에서 흘린 청년의 눈물, 정치권과 국민들이 오해 없이 그 진심을 읽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얼굴을 모자이크한 한 남성, 취재진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또 마스크를 쓴 걸 보니까 뭔가 단단히 잘못을 한 것 같긴 하네요. SK그룹 창업주 고 최정건 회장의 손자 31살 최모 씨입니다. 지난 1일 촬영을 했고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재벌 3세 마약,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최 씨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 대마인데 이걸 한 5차례 정도 구입해서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재벌가 마약 사건 또 터져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이분 말고도 현대가의 3세도 또 화제에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 씨 비슷하게 액상 대마를 사들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에 없고 해외에 출국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고요. 그 1살 아래 여동생이 지난 2012년에 대마초를 태웠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3세 정모 씨도 과거에 대마초를 피웠다가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요. 검찰이 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 씨의 마약 투약 혐의도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김 씨는 지난 2014년 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에게 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국내에서도 영화 같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최 씨가 피우던 고농축 대마 액상이라는 게 뭔지 직접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네. 뭔가 조그만 캡슐 안에 들어있는 것 네. 같은 게 보통 여성들이 많이 쓰는 뭐 앰플 캡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뭐 먹는 초콜릿 같은 모양도 있는 것 같고 네. 딱 봐선 누가 이게 마약이라고 알겠습니까? 요즘 전자담배 모양도 좀 독특하게 많이 나와서 예. 그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딱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지난달 14일에 촬영을 했습니다.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전시를 해놓은 대마 카트리지 그리고 초콜릿 같은 대마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보면 참 마약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뭐 대마를 접하고 있는지 주변에서는 쉽게 알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 일단 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 마약 청정국으로 좀 알려졌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유엔 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이미 인구 10만 명당 28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말인즉슨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정말 마약 관련된 뉴스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증가 추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검찰 통계 내용을 저희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9,174명에서 지난해 12,613명으로 무려 37.5% 급증했습니다. 이 마약류 압수량도 2014년 경우 좀 저희가 살펴봤더니 162.2kg에서 지난해 517.2kg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우리나라, 더 늦기 전에 온 나라가 경각심을 갖고 마약과의 전쟁을 벌일 시점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뭔가요? 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예, 같아요. 저도 사진만 먼저 봤을 때는 몰랐어요. 네. 무슨 현미경 사진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해저면의 모습입니다. 이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이 보이는 게 침몰된 선박인 건가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속초 해경 경비정의 모습입니다. 속초 해경 경비정 72정으로 추정되는 선체의 모습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39년 만에 찾았다던 그 경비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사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게 뭔가요?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게 바로 개인 화기를 가려놓는 가림막 부분입니다. 사고가 난 게 1980년 1월 23일 새벽 5시 20분쯤이었다고 합니다. 속초해경 60톤급 경비정이죠. 72정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동쪽 해상에서 이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기상불량과 항해 장비 구정에 따른 항로 착오로 200톤급 경비정 207함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여러 명이 순직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관 9명과 이 전투경찰 8명 이렇게 승조원 총 17명이 전원 순직한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당시 1980년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정말 어두운 단면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초반인데 이 전두환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조업을 하고 있던 근처 어민들도 잘 몰랐다고 하니까 정말 쉬쉬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17명이나 사망한 사건인데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네, 참 안타깝네요. 그 승조원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빛바란 사진인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이 오랜 세월을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젊을 때였잖아요. 저보다도 네. 굉장히 더 젊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980년 당시의 군 당국 어선을 포함해서 200여 척의 배를 동원해 한 달 동안 수색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찾아낸 게 책 한 권뿐이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에게는 왜 사고가 났는지 실종자는 찾았는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하는데요. 역시 인양도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저희가 이제서야 보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저희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것도 슬픈데 더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이 군대 갔다가 월북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인데요. 이 배를 타고 전부 북으로 간 거다 이런 소문까지 나와서 부모들의 가슴에 이 대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유족들이 39년을 지낸 겁니다. 유족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직접 국화를 바다에 던지면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또 이렇게 또 위로를 하고 있네요. 네, 이분들 중에는 형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어찌됐든 39년 만에 이렇게 넋을 기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지난달 4일 이 사고 해상에서 촬영을 했고요. 이 탐색 설명회가 열렸는데 그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경찰관들의 유족들, 순직한 분들의 유족들이 바다 위에 꽃을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39년 동안 숨겨왔던 사건을 탐색 설명회까지 열어가면서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자, 국가기록원 비공개 문서로 이 사건의 진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한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발생 자체가 묻혀 있었던 이 사건. 그런데 놀랍게도 사고 시점 그리고 침몰 지점 그런 좌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뿐만 아니라 수심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다 찾았었는데 인양을 발표를 안 한 거네요. 네, 인양도 안 하고 찾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이 소식을 들은 유족들 뭔가 분노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희가 생각한 그 감정 그대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개되지 않는 바람에 지난 39년간
뭐 월북했다, 네. 빨갱이 가족이다, 뭐 이런 소리를 가족들이 들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국정감사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합니다. 탐색과 인양은 당연히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가족들의 아픔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이렇게 72정으로 추정되는 선체를 찾아내게 된 건데요. 39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72정, 순직자들의 한과 유족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또 해외 사진인데 네.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영국인데요. 영국 런던입니다. 영국 의회 하원 회의장에서 지난 1일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러면 시위를 하고 있는 거긴 한가요? 뭐 우리라고 치면은 국회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발라 시위를 한 건데요. 상의를 모두 벗고 몸에 글을 썼습니다. 지금 당장 기후 정의 법안을 생태계 붕괴 이런 구호였습니다. 환경단체 멸종반란이라는 이 단체에서 이렇게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함께 같이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또 뒷면 이렇게 또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환경단체에서 이런 시위를 벌인다는 것? 그럼 이날 이런 환경과 관련된 어떤 회의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4개 브렉시트 대안에 대한 의향 투표를 앞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노동당의 한 의원이 설명을 하던 중에 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국과 EU의 관심이 모아지는 자리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자진 퇴장을 요구를 했는데 이들은 따르지 않고 20여 분 동안 시위를 벌이다가 결국 풍기문란죄를 적용받아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 그럼 이날 있었던 브렉시트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됐나요? 자, 일단 하원 같은 경우는 이날 유럽연합 관세동맹 잔류안 그리고 EU 단일 시장에 남는 대신에 거주 이동 자유 보장안, 의회 주도권 부여안 등에 대해서 의향 투표를 했습니다. 모두 과반 찬성이 나오지 않아서 브렉시트 대안 모색에 또 실패했습니다. 브렉시트 대안 모색, 쉽게 말하자면 영국이 EU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이혼을 할지 이런 것들을 영국 내부에서 아직 조율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시는 대로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지난달 29일 EU를 탈퇴할 예정이었는데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가 이 2차례 부결시키면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은 오는 12일 전에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말 그대로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면 브렉시트 장기 연기 이런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영국 참 브렉시트 문제로 굉장히 어수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 사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이렇게 영국 국기를 들고 그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live means live. 떠나려면 떠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사람은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것 같죠? 뭔가 지금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지난달 29일 사진 모습 저희가 담았습니다. 저 남성 뒤에는 동상이 하나 있죠. 바로 윈스턴 처칠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탈퇴는 탈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이혼하기로 했으면 빨리 이혼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영국이 문화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그리고 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브렉시트 찬성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 사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반대하는 쪽의 움직임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EU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탈퇴를 반대한다라는 표현인 것 같죠. EU에 잔류를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위치가 국회의사당 쪽, 그러니까 빅벤 네. 옆 쪽인데요. 여성이 들고 있는 게 바로 리보크, 취소하라, 브렉시트를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네, 브렉시트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직 찬반이 정리되지 않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자, 메이 총리와 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 사이에 대화가 한창입니다. 메이 총리는 3일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노동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합의안이 만들어져도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의 반발과 EU 만장일치 승인이라는 벽이 남아 있습니다. 길고도 험한 영국과 EU의 이혼 과정,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